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우리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나랑 너무 다른 친구 마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생각과 행동이 다른 존재이지요.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모두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우야, 너 이제 보니 볼이 빵빵한 게 만두 닮았다. 만두. 그렇게 부르지 마. 왜 귀여운데? 나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무서워! 은우가 학교 안 나오니까 심심하다. 은우야!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어디 아파? 학교 가기 싫어. 왜? 너 때문이야. 네가 나 괴롭히니까 학교 가기 싫어. 내가 널 괴롭힌다고?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친 건데. 은우는 만두라는 별명을 듣기 좋아했을까? 민수가 평소에 만두를 무척 좋아하더라고. 아마 민수는 만두라는 별명을 빌려서 은우랑 더 친해지고 싶었나 봐. 민수는 만두라는 말을 좋아할지 몰라도 은우는 싫어하잖아. 장난이고 친근함의 표시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면 폭력인 거야. 민수는 자기가 그네를 세게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은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봐, 은우는 정말 무섭고 싫어하잖아. 민수는 그냥 재미로 놀리는 거였지만 은우는 정말 화가 났을 거야. 누구나 다 재미있으면 장난이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은우와 민수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민수는 그네를 세게 밀어주면 은우가 좋아할 거로 생각했을까요? 민수가 그네를 세게 밀어주었을 때 은우의 마음은 어땠나요? 좋아했나요? 은우는 엄청 무서워하고 울고 있네요. 이럴 때 민수의 행동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이번에는 교실에서 민수가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는 은우를 색연필로 꾹 찔러보네요. 이럴 때 은우의 마음은 어떨까요? 은우는 깜짝 놀라고 싫은 표정이지만 민수는 은우의 마음도 모른 채 재미있어 웃기만 합니다. 은우의 마음도 모르는 이런 민수의 행동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이번에는 평소에 만두라고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민수가 교실 복도를 지나가는 은우 등 뒤에 만두 바보라고 스티커를 몰래 붙이고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은우 뒤에서 재밌다고 킥킥 웃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민수의 행동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장난과 폭력은 달라요. 우리는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에게는 장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장난이라며 중요 부위를 툭 치고 달아나기.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 소문내기.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기. 친구의 신체 부위 놀리기. 몰래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기 등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친근감으로 장난스럽게 한 행동도 상대방 친구에게는 폭력이 되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의 기준입니다. 모두 즐거우면 장난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싫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표정의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싫은 표정을 짓는데도 계속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멈춤의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추면 장난이지만 계속하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알게 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계 있는 또래성 폭력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 배운 문제는 또래성 폭력 예방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자입니다. 배움 활동으로 활동 1은 또래성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활동 2는 또래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 존중과 동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3에서는 또래성 폭력 예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활동 1. 또래성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또래성 폭력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의 바지 벗기기, 브래지어 끈 잡아당기기, 똥침하기, 야한 사진으로 장난치기, 음란 메일 보내기, 핸드폰으로 옷 갈아입는 장면 찍기 중에서 또래성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모두 또래성 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음 만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만화의 내용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한 행동은 장난일까요? 성폭력일까요? 만약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여자친구의 장난이라 주장하는 행동이 남자친구는 재미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왼쪽 그림은 시기가 송송이에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의 인증사진을 요구하는데 송송이는 어쩌지? 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장난일까요? 성폭력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송송이와 여자친구의 느낌이에요. 두 친구는 모두 좋은 느낌이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함께 재미있어 하고 있지 않고 싫다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했었지요. 성과 관련된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또래성 폭력이 될 수 있지요. 화장실을 훔쳐보고 친구 신체에 대해 놀리거나 별명을 부르는 상황은 어떤가요? 이때도 앞에서 배운 장난과 폭력의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또래성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래성 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또래성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경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경계가 있지요.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가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 몸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남의 경계를 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해요. 6개의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영역, 경계입니다. 각각의 원에 누가 포함되는지 스스로 결정해서 학습지에 써보세요. 정중앙에 있는 원은 나 자신이며 원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관계가 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동그라미의 한가운데에 내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만지지 못해요. 2. 가운데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부모님처럼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3. 세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생일 잔치에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4. 네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고 가볍게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5. 다섯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악수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손을 흔들며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6. 여섯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낯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단계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마다 나와의 경계가 있고 관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경계를 머물고 관계의 거리를 가깝게 하려면 우리는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럼 어린이를 위한 동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를 위한 동의. 이게 너야. 알아, 너랑 똑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냥 너라고 생각해보자. 이건 너의 몸이야. 그리고 너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너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친구들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고, 네가 아는 어른들에게도 없어. 누구도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너 외에는 없어. 그게 바로 신체적 자율권이라는 거야. 동의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앉는 걸 싫어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편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나 마음대로 껴안아도 될까? 아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 동의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 내가 안아도 되니? 응, 그래. 손잡아도 괜찮아? 아니, 그러지 마. 알겠어. 누군가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안아도 될까? 나는 그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거야. 아주 간단해. 동의를 구하고 답을 들으면 되는 거지. 만약 동의를 받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겁을 줬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야.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모 잘 가라고 뽀뽀해줘. 이럴 때에도 어린이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니요, 싫어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어린이들이 동의할 권리가 없는 것들도 있어.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투표할 수 없고, 성적인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어린이니까. 만약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어른의 잘못이지 어린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땐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고? 너의 몸이기 때문이야. 누구도 네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동의를 연습해봐. 동영상 잘 보았나요?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동의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의 몸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나에게 있지요. 만약 내가 동생이나 단짝을 안고 싶을 때 그냥 안아도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맞아요. 그럼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나 단짝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널 안아도 되니? 이렇게요. 친구도 반갑다고 좋아. 그래. 하면 동의를 받은 거니까 안아도 돼요. 그런데 동생은 친구의 물음에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을 안으면 안 돼요. 왜요? 대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어린이는 법적인 계약, 투표, 성적인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 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고 나에게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체적 자율권이라 하고, 나와 상대방의 신체적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가 꼭 필요하지요. 그럼 활동 3에서는 또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또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래의 단어 행복, 경계, 존중, 사과, 장난, 동의, 배려, 약속, 폭력 중 3개 이상의 단어를 골라 글을 써보세요. 또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친구 생각을 잠깐 들어볼까요?
나는 또래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구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며 행동 전에 친구의 동의를 얻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며 또래 성폭력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으로 마칠게요. 누구나 가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 느끼면 바로 멈춰요. 그리고 친구에게 바로 사과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